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천변의 등장 예고에 이번 9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무지개 운수 최초로 의뢰를 거절하나 했는데 그걸 뒤집어주면서 쿨하게 퇴장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대표적인 두 곳이 바로 군대랑 병원이야. 그만큼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겠지? 무지개 운수에게는 아주 난감한 의뢰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어째 좀 의료사고라. 난 솔직히 좀 헷갈리는데. 이 의뢰건에 오케이를 할 것인가 거절을 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육상 선수인 딸의 아픈 모습에 수술을 권유했던 의뢰인이었고 다행히 원장님이 직접 수술해 주신단다. 이 수술은 수술 축에도 못 겠네. 제일 착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수술에도 의뢰인의 딸 수련은 깨어나지 못했고 의뢰인 제덕은 의료 과실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 원장 영숙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지만 증언은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저 그게 환자의 체질에 의한 마취 부작용이라며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영숙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제덕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련은 1년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저 훈훈한 풍경은 뭐죠? 영숙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회 인사였고 제덕은 그저 병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병원에 소음을 유발하고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도기의 택시에 탄 영숙이 카드를 건넬 때 심하게 떨리는 손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된 겉모습에 속이 얼마나 추할지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실수에 의한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의료 과실에 의한 사건인지 아직 저도 구분이 안 가네요. 하지만 이게 의료사고라는 예민한 사안이라 무지개즈는 고민에 빠지고 아무래도 이번 의뢰는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이걸 거절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만 커져가는데 우리의 천변이 그 해답을 가지고 도기 앞에 나타납니다. 어려운 경우네요. 시작부터 아주 불리한 게임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편이 단 한 명도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하면 착해 보이고 지저분하면 못돼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처럼 일상이 고단하고 일터가 전쟁터인 사람들에게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헷갈릴 때는 현장 확인이 필수이고 도대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영상 자료도 없고 의료 자료는 이미 재판에서 효력을 잃었고 고은이 청소부로 잠입해 보안실 정보를 해킹했는데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 영숙이 차트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걸 안 도기는 천변의 조언에 현장 조사를 나서고 손상된 의료 기록 일부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병원이 뭔가를 숨기려 했다는 단서가 되면서 그런 말이 있죠. 현장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야 할 시간이 되고 일단은 의사 부케를 입었는데 실패. 수술실은 전파 탐지기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고급 장비면 이건 뭐 가격이 꽤 엄청 많이 비싸요. 절대 수술실 내부 촬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마구마구 느껴지지 않아요? 의사 부케 실패에 환자 부케를 입은 도기가 또다시 카메라 안경을 장착하고 수술실로 입성을 하는데요. 원장이 도기의 안경을 집어들 때 심장이 얼마나 쪼이던지 하지만 다행히 눈치를 채지 못하죠. 시작합시다. 공 선생. 이 사람이 수술하는 거야? 비밀 통로에서 등장하는 공수호 과장이 원장과 스위치를 하며 메스를 집어들면서 엔딩. 대리 수술의 내막이 다음 회에 밝혀지겠죠. 제일 착한 병원이라는 이 병원은 역시나 제일 안 착한 병원 냄새가 폴폴 나고 인지도 높다는 원장은 인간 쓰레기일 듯하고 예고를 보니 무지개즈가 다 투입을 되는 듯한데요. 행정 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던 실제 사건, 의료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던 실제 사건, 이건 뭐 한두 건이 아닌데요. 그 많고 많던 사건들이 스멀스멀 기억이 나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니 드라마에서나마 사이다 결말을 봤으면 싶고 어떤 응징이 원장과 원장의 보조들에게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 강필승의 사건 말이야. 그 자네 말대로 정말 사건이 희한하던데. 노숙자가 된 부동산 브로커를 위장 자살로 처리한 게 그게 어떤 새끼들 짓인지 영 감이 안 잡혀. 느낌으론 꼬리 자르기가 분명한데 단순 자살로 총결시킨 거 보면은 수사 라인도 이미 오염됐다고 봐야 돼. 오염된 게 확실하죠. 경찰청장이 금사회의 일원이니 말이죠.
독일을 방문했다가 코타야에서 공문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준이 현조를 대면하는데 현조는 하준이를 개무시 중이고 교구장님이 오냐오냐 키워주니까 착각한 모양인데 너 그냥 집 지키는 개야. 코타야 경찰이 하준이 관련 정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준에게 말하지 않은 현조에게 열받은 하준이 만년필을 집어들게 되고 이렇게 지킬 게 많으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사방에 깨질 것도 많으니 경고하는데 조심해. 저 순진한 얼굴로 사이코 기질 쩌는 표정으로 저렇게 부드럽게 저런 무서운 말을 하니 앞으로 저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중간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현조는 깨갱 모드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의 디텍티브 장이라는 형사가 있지도 않는 검사실로 우편을 보내서 택시기사가 받아갔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운전기사 노릇을 접을 생각인 것인지 현조님 말대로 이제 소꿉놀이 그만해야겠다. 무지개즈 말고도 더 큰 덩어리가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하는 하준이 뭔 짓을 꾸미는 듯한데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듯한 도기와 하준의 미묘한 기류에 금사회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무지개즈도 궁금하고 역시 모범 택시에는 실망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